안녕하세요. 이가루 경매 김준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매 낙찰 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님께서 다가구주택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낙찰 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어떠한 스케줄로 일을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낙찰 후에 어떠한 스케줄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되고,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스케줄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은 어느 시점에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상담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낙찰 후의 진행 과정은 전혀 문제없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각 허가 결정이 지금 8월 5일 날 났고, 그리고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인데 이의 신청이 아마 8월 5일이면은 8월 12일 날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럼 8월 12일 이후에는 소유자랑 임차인하고 한번 좀 접촉을 시도를 해봐야죠. 왜냐면 이의 신청 기간 동안은 그냥 굳이 막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내비두고, 그리고 이 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 후로는 이제 대금 납부하라는 대금 납부 통지서가 나오고, 그다음 대금 납부 통지서를 받으면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대금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일이면은 9월 9일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9월 9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제 9월 9일 정도. 9월 9일 날 대금 납부가 되고, 그럼 대금 납부 또 빨리 하시면 그때 이제 우리 소유자분 인도명령 신청을 바로 할 거예요. 이후에 소유자분이 살고 있잖아요. 대금 납부하면서 바로 인도명령을 하라고 나오는 건 뭐야? 이제 그 사례를 보니까. 그거는 뭐냐면,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도 그 사법보좌관 판사가 받아주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 보면 배당기일까지는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자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인도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 3일 전, 그 전후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 납부 동시에 인도명령을 넣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인도명령이라는 게 사실은 이분과 협상이 안 됐을 때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배당받는 임차인과 협의가 충분히 되고 있어. 그러면 인도명령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도명령은 우리가 압박의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유자한테는 인도명령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100%.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고, 그리고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협조적인 임차인이라면 굳이 인도명령 신청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하고 6개월 안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 한 명 말고는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들은 웬만하면은 배당 못 받아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인 인도명령은 나중에 배당기일 그때쯤 하는 걸로 하고, 잔금 납부하면서 소유자 상대로만 먼저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협상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배당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한 명이 좀 못 받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약간 이분 조율을 사전에 좀 해보고, 8월 12일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13일, 14일 날에는 법원에서 잔금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낼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 소유자랑 만나서 임차인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 사건 열람 다 했으니까 사건 열람한 전화번호 가지고 먼저 문자를 보내서 먼저 1차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봐야죠. 근데 이제 때로는 뭐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차인도 그렇고 잔금 내고 연락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잔금 내고 연락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을 한번 보는 단계지. 잔금 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잔금은 그냥 집사람 안 오고 내가 갖다 내도 상관이 없지. 수표로 한 장. 법무사님이 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직접 내실 거예요? 그거 내고 나서 자기한테 서류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저랑 같이 가요, 그냥. 9월 달에 잔금 낼 때 법원 같이 가서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 주신 법원 가서 이제 법원에서 잔금을 내는데, 잔금을 내게 되면은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이라는 걸 줘요.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을 법무사님한테 줘야 돼요.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하는 데 필요한 서류예요. 그리고 그 서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그날 잔금 납부하면서
인도명령 같이 신청을 하자고요. 그렇지. 예, 저도 그때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게끔 서류를 해 갈 테니까 그때 같이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금날이 딱 잡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가가지고 잔금 내고 소유자 상대로 먼저 인도명령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이분이 임차권 등기하고 아마 퇴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 있을 수가 있다. 져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돈 다 냈기 때문에 아마 배당받는 동시에 우리한테 비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3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비어 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배당이 안 나왔더라도 우리 가르쳐 줄 수가 있겠네. 근데 그건 이제 사전에 얘기 한번 해봐야지. 전화해. 지금 어차피 받을 거 아니야. 그 어차피 사람은? 받으니까. 예, 어차피 받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보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 가서 내부 보면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먼저 보면 되는 거지. 도배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2-3개 정도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예, 예, 그래야지 이제 인건비가 하루로 그냥 뭉쳐가지고 퉁쳐가지고 그렇지.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 있으면은 이제 한 번 불러서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저기 되고 뭐야. 천장을 하게 되면 더 비싸요. 일이 많대. 일이 많아요. 어. 그리고 단가가 확 올라가. 어. 그래서 천장은 괜찮으면 천장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지. 그 얘기야. 벽만 하면 되는데 벽도 어차피 그 소폭 합지로 하면 돼요. 임차 주는 주택에서 시크한 데 하나도 없어요. 다 소폭 합지로 해가지고 좀 싸게 그냥 화이트 톤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임차인은 제 보기에는 일단 배당길이 아마 10월 달로 잡힐 거예요. 8월 달에 우리 잔금을 내면 한 9월 말 정도로 이제 배당길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아마 거의 집이 빌 거고 그 중에 이제 협의 안 되는 사람들은 길어야 한 달? 근데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기일과 상관없이 그렇지. 인도명령 신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강제집행 개고 신청하고 강제집행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임차인들은 한번 협의를 하고 배당기일까지는 좀 시간의 텀을 두고 협의를 하고 소유자 위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면서 인도협의를 해야죠. 정리를 하면은 다음 주가 이제 최종으로 우리 이의 신청 끝나는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대금 납부 통지서 오면 21일, 2일 정도에 대금 납부하고 이때 만나서 대금 납부하고 인도명령 신청까지 같이 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분하고 협의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 대금 납부 기한은 아마 9월 말 정도 잡힐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9월 말까지 임차인 협의하고 아마 대부분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도 속석이면은 그 사람 이때 배당기 기준으로 해서 인도명령 신청하고 네, 그런 식으로 스케줄 잡으면 될 것 같아요.